안녕하세요. 사주 속에 들어있는 운명을 들여다보는 감출 수 없는 운명 1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육친떡이 없어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운 남자분 사주를 가지고 감출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남자분께서 상담해야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하셨습니다. 들어오시는 관상이 상당히 초췌해 보입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 사주에 인복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 사주를 뽑고 집중해 봅니다. 사주가 들어올 때 관상과 일치합니다. 저는 그분 사주 속에 들어있는 그대로 그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독수가 있는 사주네요. 부모덕이 없고 형제덕도 없으니 육친덕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주 속에 여자 기운이 너무 강하네요. 이럴 경우 부인과 평화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칫 독수공방 혈압이 발자가 됩니다. 사주가 이렇다 보니 외롭고 고독한 발자가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그게 제 사주 속에 나타나 있군요. 제가 어려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라 고생하며 생계를 꾸리다가 병을 얻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나마 의지하던 형이 한 명이 있었는데 형마저 갑자기 집을 나가 행방불명이 되었고 저는 혼자 힘으로 기술을 배우는 등 고생고생 살아오다가 우연히 여자를 알아 동거를 했는데 그 여자마저 무분별한 사치로 감당이 안 돼 매일 싸우다 결국 헤어지고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삶이 너무 기가 막히고 외로워 제 운명이 도대체 어떤 운명을 타고났는지 알고 싶어서 선생님께 상담을 왔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께 깊은 위로를 드리고 상담을 마친 사연입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에 어떤 것을 보고 그분 고독수를 말씀드렸는지 여러분과 같이 사주 속에 감춰진 운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사주 속에 감춰진 운명을 들여다볼 사주가 되겠습니다. 병진년, 개사월, 개미일, 병진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병진년생이시면 1976년생이시죠. 2020년에 45이 되시는 남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상담 오셔가지고 본인 인덕이 어떤지 물어봐서 제가 사주 속에 들어있는 대로 상당히 고독한 사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인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개수 작은 물로 태어났네요. 자, 물의 내편은 비겁인과 같은 물이나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세기운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월간의 개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죠. 지장간에만 있네요. 연지, 진토 지장간에 개수 작은 물, 시지, 진토 지장간에 개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다음에 물을 생해주는 세기운을 찾아볼까요? 세는 사주 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역시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월지, 사화의 경금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편이라고는 나와 있는 거는 월간의 개수 작은 물 뿐이네요. 나머지는 다 지장간에 있다 보니까 이렇다 보면 내편의 세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가 되겠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내 힘을 빼가는 오행 뭔가요?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인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내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나무가 되겠고,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식상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연지 진토지장간의 을목, 일지 미토안의 을목, 시지 진토안의 을목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간의 병화 큰불, 월지의 사화 큰불, 그 다음에 시간의 병화 큰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역시 지장간, 일지 미토지장간의 정화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의 진토 큰흙 광활한 대지, 그 다음에 일지의 미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시지의 진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사화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나와 있는 거는 병화 큰불, 사화 큰불까지, 그 다음에 진토 미토 진토 큰흙 작은 흙까지 재성과 관성이 상당해서 내 편이라고는 계수 작은 물 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매우 약해진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신약한 사주가 됐죠. 이 작은 물 혼자 일간을 위해서 고군분투한다는 얘기죠. 자, 용신은 계수가 되겠죠. 계수로 잡고 운에서 희신은 좋은 운은 쇠가 와야 좋겠습니다. 쇠가 와야 이 많은 흙들을 화생토를 받은 흙을 설계하고, 쇠가 들으면 이 흙들은 쇠를 생하죠. 쇠는 그리고 물을 생하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관인상생으로 쇠가 들어와야 일간이 힘을 받아가지고 좋은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가 됐는데 이분이 육친덕이 너무 없다는 얘기예요. 어려서는 부모덕이었고 형 한 분은 있었는데 집을 나가서 행방불명이 됐다는 얘기죠.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자고요. 어렸을 때 운기도 갑오, 을미 상당히 불기운과 나무기운으로 흐르다 보니까 약한 사주를 더 약하게 하니까 육친덕이 더 떨어지죠. 그런 운기를 만났고, 또 사주에 불기운이 있죠. 불기운이 상당히 흉하죠. 나를 말려버리라는 형국입니다. 아버지죠. 아버지가 나를 상당히 힘들게 하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아버지 덕이 떨어지고, 그리고 어머니는 사환의 경금이죠. 어떤가요? 이 여름이고 강한 불기운에 줄줄 녹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힘이 하나도 없고 운에서도 불기운을 더 강하게 하니 쇠가 더 녹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 어머니 덕도 떨어지고. 자, 계수가 영신이나 형제덕이 있다? 아니죠. 이 계수는 자기 살기 바쁘죠. 이 흙한테 맡기고 이 불기운이 옆에 있어서 다 말려버리는 형국이다 보니까 나를 도움을 주기는커녕 본인 살기도 바쁘다는 얘기예요. 진토 안에 계수도 마찬가지고 진토 안에 계수도 마찬가지. 비겁들이 좀 있기는 있지만 나한테 도움을 준다기보다 본인 살기 바쁜 그런 형국의 사주다 보니까 형제덕도 매우 떨어지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아버지, 어머니 덕, 형제덕이 없다 보니 육친덕이 많이 떨어지고, 어렸을 때 운기라도 좀 도움이 되는 쇠기운으로 왔으면 그나마 덜했을 텐데 어렸을 때 운기마저 사주에 힘을 다 빼버리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육친덕이 매우 떨어졌던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주에 불기운이 또 뭡니까? 강한 불기운이 이성 배우자운이죠. 이성 배우자가 너무 강하죠. 큰 불로 있어가지고. 이렇다 보니까 또 흉한 흙기운까지 생하다 보니까 흙은 물을 다 막아버리는 성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무서운 불기운이 되겠습니다. 이 불이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이성 배우자운이 매우 약하고 항상 다툼이 있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악처주의를 해야 되는 사주팔자가 되다 보니까 이성 배우자하고 인연이 약하다 보니까 결국 인연이 약해서 헤어지게 되면은 독수공방, 호래비 팔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가 부인덕도 없는 그런 사주팔자가 돼서 여러모로 부모 형제덕, 그 다음에 이성 배우자덕도 없어서 상당히 고독수가 있는 사주팔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또 관성이 있죠. 관성이 상당히 흉하죠. 이러다 보면 자식덕도 상당히 떨어지는 사주다 보니까 역시 이마저 고독수가 되는 그런 사주팔자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상당히 외롭고 고독수가 있는 사주팔자가 되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사주 속에 육친떡이 너무 떨어져서 고독하고 외로운 분 사주를 풀어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